조선의 신데렐라라고 할 수 있는 이장권의 처 봉단이 이야기입니다. 이 장군은 조선조 연산 중종대의 인물입니다. 1495년 연산 1년에 생원시의 장원으로 합격하고 1502년 알성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이후 홍문관 교리로 재임 중인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거제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이때 거제도에는 20여 명이 유배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연산이 자신의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숙의와 정숙이를 때려 죽이고 그녀의 아들들인 봉안군과 안양군도 이곳에 유배되어 와 있다가 얼마 후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장관은 이 사건을 거제도 유배 중 직접 보게 되자 자신에게도 머지않아 사약이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거제를 탈출하여 거제도에서 가장 먼 곳인 함경도로 피신하리라 생각하고 무작정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로 발길을 옮깁니다. 이 와중에 이 장군이 거제도를 탈출하였다는 보고가 연산에게 들어가자 전국에 체포령을 내려 이 장군을 쫓게 됩니다. 이 장군은 고생하며 우여곡절 끝에 함경도 함흥 땅에 닿았으나 그 어느 곳 하나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없어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리라 하고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자 민가 몇 채만 있는 자그마한 동네가 나오는데 마침 샘물가에 어떤 처녀가 물을 깃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장군은 길을 걷는 동안 목도 마르고 이곳이 어디인가 물어볼 겸 해서 처녀에게 물 한 바가지를 요청하자 처녀는 물 한 바가지를 뜨고는 옆의 버드나무에서 버들잎을 따서 물 위에 띄워줍니다. 목이 많이 마르실 터인데 급히 마시면 안 되니 버들잎을 띄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어가며 천천히 마셔요 하며 물바가지를 내밉니다. 이 말에 물을 마시며 처녀를 천천히 뜯어보니 이 깊은 산속에 선녀의 하강인 양 아름다운지라 염치불구하고 이곳은 깊은 산중이라 어디 묵어갈 곳이 없으니 처녀의 집에 하루 묵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따라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고리 백정만이 사는 촌락인지라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이 장군은 이 집에 며칠 묵으며 살펴보니 처녀는 이 집의 외동딸인데 그녀의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대리사위를 맞아 딸을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 집 대리사위가 되겠다고 자청해서는 승낙을 받고 처녀 봉단이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몸이 튼튼해 보여 대리사위로 삼아 이를 부려먹기 좋겠다고 생각하여 딸과의 혼인을 승낙하고 대리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책만 읽던 서생이 소쿠리를 만들 줄 아나, 키를 만들 줄 아나, 돼지를 잡을 줄 아나 그저 양식만 축내는 판이니 장인 장모는 놀고 먹는 사위가 미워 말투조차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이서방님 일어나셨습니까 하더니 다음에는 이서방 일어나셨는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서방 일어났나 하더니 며칠 지나서는 야 이서방 이놈아 아직도 자빠져 자냐 하다가 한 1년 지나서부터는 밥도 아깝다 그 자식 밥도 주지 마라 하면서 점차 구벅덩이가 되어갔으나 그의 아내 봉단이는 이를 더욱 안타까이 여겨 시종일관 남편이 못다한 일까지 더하며 손바닥에 누룽지까지 긁어 더 먹여주며 남편에게 직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장모가 하룻밤에 고리짜 10개를 만들라고 사위에게 재료를 주면 봉단이는 이를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만듭니다. 고리짜 한 개도 만들지 못하는 남편 대신 혼자서 밤을 새며 10개를 다 만들어 놓고는 방문 밖에 가지런히 10개를 쌓아 놓고야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장모가 이를 보고는 아이고 저년이 혼자 다 만들었겠지. 저놈의 사위는 도대체 무엇에 쓰나. 우리 딸만 고생이지 하고는 혀를 끌끌 차고 보리짝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구박 속에 몇 년이 흐른 후 하루는 이 장군이 장에 갔다가
반정이 일어나 왕이 쫓겨나고 새 임금이 들어섰다는 이야기와 함흥 고을 사또가 홍문관에서 함께 있던 자신의 친한 친구가 새로이 사또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집에 돌아온 그는 다음번 고리짝과 소쿠리 등을 관아에 갖다 바치는 날이 오자 생전 안 하던 관아에 갖다 바치는 일을 자신이 지게에 지고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장인은 이 일이 염려가 되면서도 사위가 부득부득 자기가 가겠다고 하니 불안한 가운데서도 조심해서 잘 갔다 오라고 일을 맡깁니다. 이 장군은 고리짝을 지게에 짊어지고는 관아에 도착하자 가라 문 밖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문지기와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가 동원 대청에까지 들립니다. 고을 사또가 가만히 듣자 하니 목소리가 귀에 익은 목소리인 거라. 무슨 일이냐 하고 사또가 소리 지르니 문지기 놈이 뛰어와 아랍니다. 고리 백정놈이 고리짝을 지고 와서는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하는 중입니다 하고 아뢰는데 뒤따라 들어오던 이 장군이 날쎄 그동안 잘 있었는가 하니 사또가 보니 한양에서 찾고 있는 홍문관 교리 이 장군이 아닙니까? 둘은 서로 반가워하며 사또의 내실로 들어가 밤새 술을 마시며 건커니 작커니 하며 밤을 새우며 이 장군이 도표에 있던 기간 동안의 일과 한양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며 밤새 술을 마십니다. 다음날 아침 며칠 후 이교리댁에 가서 그동안 돌봐준 인사도 할 겸 한번 가겠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며칠 후 이 게으른 사위놈이 평소에 안 하던 마당을 쓴다, 청소를 한다 하면 난리 법석을 떨더니 좀 후에 사또 행차가 이 백정마을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마을이 생긴 이래 사또가 찾아오기는 처음인지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사또 행차 전에 납작 엎드려 있자니 사또 행차가 게으른 뱅이 사위놈의 봉단이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마당에 서서 사또 행차를 보고 있던 장인 장모가 너무도 놀라 마당에 납작 엎드리니 사위놈이 나서며 이제 오는가 고생했네 하며 반말 짓거리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사위놈은 사또를 마루 위로 올라가자고 하며 자기 처 봉단이를 사또에게 자네 형질세 하며 인사시키고 술상을 봐오라고 한다. 술이며 안주야 며칠 전 장에 가서 임금과 사또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미리 준비해 놓았겠다. 또한 사또가 미리 알아서 챙겨온 음식들도 많이 있겠다. 봉단이는 남편한테 아침에 들은 얘기도 있으니까 잽싸게 한 상을 챙겨서 내옵니다. 사또와 사위가 건커니 작커니 그걸 내며 진종일 마시다가 해제 무렵이 되자 사또가 일어나면 내가 한양에 이미 통제하였으니 수일 내로 이교리는 한양으로 가야 할 걸세. 그러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게나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사또가 돌아가고 식구들만 남자 장인 장모와 봉단이는 좋기도 하면서 또한 걱정이 태산입니다. 장인 장모는 매일같이 사위놈을 구박하였으니 혹시나 그간에 있었던 일에 노여움이나 타지 않았을까 걱정이고 봉단이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같은 백정의 딸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한양의 높으신 어르신네이니 틀림없이 자기를 내버리고 갈 것이니 그것이 또한 걱정입니다. 그날 밤 내외가 함께 이부자리에 누워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은 한양으로 가면 그곳에 예쁜 여자들이 많을 텐데 나 같은 백정의 딸을 내버리고 세장가 들겠지요? 하며 한숨을 내쉰다. 이에 이교리는 껄껄 웃으며 걱정 마오. 내 한양에 가서 자리 잡는 대로 가마를 보낼 테니 가마를 타고 조심해 오시오 하며 안심시키자 그제서야 배시시 웃으며 남편에게 더욱 안긴다. 며칠 후 한양에 당도하여 조정에 출두하자 이미 이교리가 함흥의 백정집 사위가 되어 지냈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임금인 중종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임금이 함흥에 두고 온 처는 어찌할 것인가 신분의 차이가 큰데 하고 묻자 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내자이옵니다. 당연히 데리고 올라와 살 것입니다. 하자 왕은 자네는 나보다 나으니
나는 왕이 되었어도 왕이 되자마자 조강지처를 버릴 수밖에 없었네 한다. 7일간의 왕비 단경왕후 신씨의 이야기이며 후일 치마바위의 전설이 됩니다. 자네가 부러우이 하고는 그 자리에서 백정의 딸을 일약 숙부인으로 봉하는 첩제를 내리고 한양으로 조속히 올라오라고 하면 이 장군의 장인 장모 모두 백정의 신분을 면하는 면천의 첩지까지 내려줍니다. 이 장군의 처 봉단이는 바로 한양으로 올라와 가정을 잘 다스리며 남편의 내조를 극진히 잘 하였으며 이 장군은 훈문관 부지학으로 승진 부임한 이후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고 이해에 야인 2천여 명이 침입해오자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워 이를 격파하였습니다. 이듬해 이조 참판이 되고 1514년 예조 참판으로 정사가 되어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습니다. 1518년 대사원을 거쳐 이조 판서가 되고 또한 병조 판서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단이는 백정에 따라서 일약 정경부인이 되는 기막힌 명예를 안게 됩니다. 조선 500년사에서 가장 미천한 백정의 딸이 양반 사회의 최고위 신분인 정경부인이 되는 것은 이 봉단이가 오직 유일합니다. 이후 조광조를 탄핵하는 김여사와에 연루되어 관직을 떠나 고향인 창량으로 내려가 부부가 함께 평온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벽초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 중에서 봉단이 편을 요약한 것으로 이 소설에서는 임꺽정의 봉단이 사천 오래비의 아들로 나옵니다. 즉 봉단이는 임꺽정의 당고모가 되는 것으로 전개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가가 지어낸 것입니다. 실제 임꺽정과 봉단이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실록에서도 그 어디에도 이러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사람 다 실존 인물이며 혈연으로 얽혀진 인물은 아님을 밝혀둡니다.